갈리아에 들어온 카이사르는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을 사용을 했죠. 하지만 갈리아 전체가 단합해서 봉기를 한 지금 전략을 바꾸기로 합니다. 아니, 원래 계획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대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리아 내에는 유력 부족들이 G2 말고도 존재합니다. 이들 하나하나를 제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족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요. 한 번 패배했어도 그땐 운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리아 군단을 상대로 대승을 이끌어낸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프로빈키아로 도망가려 했었다기보다는 갈리아가 뭉쳐서 카이사르에 대항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렌시아 공방전에서 베르킨케도릭스가 기존에 모았던 군대의 수는 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알렌시아에 갇힌 베르킨게도릭스를 보고 연합군으로 모인 갈리아 병사의 수는 25만이었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자신의 군단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6만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의 갈리아 전쟁 기간에 카이사르와 함께 했었던 기병들의 상당수가 갈리아인이었던 걸 생각하면 기병 수는 더더욱 적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기병을 용병으로 모집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체 숫자에서 보면 5만 대 30만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6대 1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대의 인원수가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베르킨케도릭스도 어지간한 숫자로 로마 군단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군대를 모으라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베르킨게도릭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갈리아 부족장들은 모을 수 있는 만큼만 모아서 보내게 돼요. 만약 베르킨게도릭스가 갇히지 않았다면, 부족장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부대를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카이사르도 고전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군 중인 로마 군단병을 기병을 중심으로 기습을 했지만 실패한 베르킨게도릭스, 역시 정면 승부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르고비아에서 농성전에 성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알렌시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은 알렌시아로 들어간 것이 패착이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르킨게도릭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았나 싶어요. 카이사르도 빠르게 알렌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아바리콘과 같은 형태의 공성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게르고비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게르고비아에서 패전했을 때 이후 전투는 회전 혹은 포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르고비아에서는 전체 군단의 반, 6개 군단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부 모은 상태입니다. 군단병을 다 모았다라기보다는 토목공사에 투입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목공사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알렌시아 성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베르킨게도릭스는 기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리아 유력자들에게 미션을 준 거죠. 각자의 부족에게 돌아가서 최대한 군대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도록 해라. 포위전을 위한 방책을 완성하기 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카이사르는 알렌시아를 포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하러 오게 될 갈리아의 부대도 막아내야 됩니다. 양쪽이 모두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갈리아 전체가 뭉치기 때문에 엄청난 부대가 몰려올 것을 감안해야만 하는 거죠. 단순한 방책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의 토목공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렌시아 공방전은 이후 많은 역사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나폴레옹 3세 때 이 지역을 발굴 조사를 해서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 알아냈다고 해요. 카이사르는
그는 글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를 가장 그림으로 잘 설명한 것은 시오노 나나미인 것 같아요. 책을 구하실 수 있다면 로마인 이야기 4권의 455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렌시아는 평지 위에 우뚝 솟은 산은 아닙니다. 주변에도 능성이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평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시아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강이 흐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진지를 구축할 때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현장 간부로 변신한 카이사르와 그 휘하 장병들은 어마무시한 토목공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방책 밖으로 수많은 시설을 만들게 돼요. 지금으로 보면 지뢰를 깐 겁니다. 갈리아 군사들은 방책까지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지뢰밭을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렌시아를 둘러싸는 방책,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갈리아 부대로부터 로마 군단병을 지키는 방책, 이 둘 사이는 최소 20m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형에 따라 그보다 폭이 넓은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방책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토성을 쌓고 그 위에 방책을 쌓은 형상이에요. 이 토성에는 나무의 뿌리 부분을 날카롭게 깎아서 거꾸로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토성을 기어오르기 어렵게 만들어 둔 거죠. 그 바로 밖에는 참호를 나란히 두 개를 팠다고 합니다. 폭은 4.5m 정도 되었습니다. 바깥쪽 참호에는 강에서 물을 끓여들여서 채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는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밖으로는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 함정 밑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뾰족한 나무들을 심어 놓습니다. 빠지면 찔려서 최소한 상처를 심하게 입게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이 위를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놨다고 해요. 물론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야습을 하거나 할 때는 아주 유효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깊이는 1.5m 정도 됐다고 하고요. 폭은 참호보다 넓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도 9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폭을 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뾰족한 말뚝을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함정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주사 위에 배치로 깔아놨다고 합니다. 로마를 가시게 되면 콜로세움을 가시게 될 텐데 밖에서 사진을 찍어도 멋있지만 꼭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일찌감치 도착을 해서 가지고 놀던 게임 기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사위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루비콘 강 앞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병사들은 여기에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백합. 큰 참호는 묘비라고 붙였고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바깥쪽으로는 많은 쇠 괄고리를 거꾸로 심어 넣습니다. 병사들은 살꼬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모양이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걸어두는 고리처럼 생겼기 때문이고 여기에 걸려들 사람들은 적군이죠. 지뢰밭은 알렌시아를 향하는 안쪽과 갈리아 부대가 올 바깥쪽 모두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공사 기간은 한 달. 로마는 확실히 개인의 무용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기에 카이사르는 토목공사가 얼마나 큰 힘을 보탤 수 있는지, 아니 전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베르킨게도리스는 어땠을까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져 있었겠지만 그래도 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렌시아 성 안에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갈리아인들에게는 성역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8만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3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베르킨게도릭스가 처음부터 알렌시아에서 농성전을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킨게도릭스는 적의 군량미의 중요성은 인지했지만 자신의 군량미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자신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농성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인조 그리고 수행원들, 군인들이 식량을 독점하게 되자 같이 있었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알렌시아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식량이 떨어져 가자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말은 전투에 꼭 필요하다 해서 한겨울 초가지붕을 헐어 말에게 먹이를 주죠. 심지어 장병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뒤집어 쓰던 볏짚까지 수거해서 말을 먹이게 되죠. 하지만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말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고 결국 말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는 모습을 영화 속에선 보여줍니다. 알렌시아 내에서도 경론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리아 부족들이 단합을 해서 군대를 보내주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원군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갈리아 연합군이 출발했는지라도 알게 되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베르킨게도릭스의 패착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모든 기병을 구원병을 구하러 보내버린 부분입니다. 기병이 없으면 연락병을 보낼 방법도 없어지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말까지 먹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렌시아 내부에서는 식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일단 배급량을 줄이는 게 1번이죠. 그리고 나서 성 안에 있었던 비전투 인력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카이사르 부대도 식량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드디어 갈리아의 연합군이 알렌시아에 등장합니다. 지휘관 중에 한 명은 영국 상륙작전을 도왔던 콤미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갈리아 전쟁 1년차에 카이사르에게 된통당했던 헬베티족의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르킨게도릭스가 이들을 잘 뭉쳐 놓은 겁니다. 도착한 날은 9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이사르가 이후 달력을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1년은 365일로 생각하지 않은 달력을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아직 여름인 상태, 즉 전투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던 거죠.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는 기병 간에 이루어집니다. 서쪽에 있는 넓은 대지에서 기병 간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 갈리아의 기병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준비한 카이사르는 기존에 있었던 뉴미디아 기병에 더해 게르만에서 기병 용병을 모아온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비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비족이라면 용병이 아니라 동맹군 기병인 거죠. 이들은 굉장히 작은 말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르만인들은 라틴 민족인 로마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구들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장교들이 타고 있었던 말을 게르만 기병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멋진 말을 타고 멋진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군단병이 빠진 기병 간의 전투에 로마가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기병 개개인들의 능력치가 중요한 거죠. 갈리아가 기병 중심의 부대였다고는 하지만 게르만의 실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한 수 아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아는 지속적으로 게르만인들의 약탈에 당하고 있었던 거죠. 용병으로 불러들인 아리오비스토스 같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베르킨게도릭스가 기병 중심으로 군을 편성한
이동한 것은 옳은 방향이었지만 카이사르가 모집한 기병들이 훨씬 더 높은 능력치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차 전투는 끝납니다. 2차 전투는 야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안팎이 공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습이기 때문에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베르킨키도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정을 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메꾸고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나왔었다고 합니다. 반면 바깥쪽에 있었던 갈리아 부대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피해는 훨씬 컸을 거고요. 이때도 평지 중심의 공격 양상을 보였을 겁니다. 평지 쪽이 훨씬 더 공사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방어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을 겁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지레밭을 다 건너지도 제대로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로마 군단이 진지 밖으로 나와서 배후를 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자만 남기고 후퇴를 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알렌시아 쪽에 있었던 갈리아 부대도 참호를 메꾸는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성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안과 밖이 제대로 된 공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구원병으로 온 갈리아 부대는 4명의 대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드족의 2명, 아르베니족 베르킨케도릭스의 동생 1명, 그리고 콤미우스. 이 부대의 대장들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유능한 장군의 특징은 정보부터 모읍니다. 이들은 일단 해보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물론 숫자가 워낙 우세했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베르킨케도릭스가 없습니다. 방책, 진지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콤미우스 등은 카이사르를 따라다니면서 보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병들을 이끌고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러한 약점이 결국 드러난 겁니다. 이 4명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가 워낙 넓은 지역을 둘러쌌기 때문에 15km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서울 수원의 반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걸 한 달 만에 공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쪽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산을 완전히 둘러싸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완만한 경사지 산 아래쪽에 방책을 세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되는 거고, 방어를 하는 로마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래서 위를 보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지형적인 불리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공격을 집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분산 전략을 씁니다. 모든 로마 군대가 그쪽으로 집중되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단은 안팎의 공격을 다 막아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카이사르는 말을 타고 동분서주합니다. 밀리고 있는 곳이 보이면 쉬고 있던 부대를 투입하기도 하면서요. 이러던 중 약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던 갈리아 부대들은 로마가 만들어둔 지레밭을 흙으로 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화 안시성에서 보면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은 토성을 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을 성동일이 집안을 폭파시키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벽과 토성이 연결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로마 방책 밖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방어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에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에게 25개 대대 2.5개 군단을 주어서 방어를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방책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여기저기를 계속 뛰어다니게 됩니다. 부장들에게 군대를 주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라비에누스가 방어하고 있던 지역이 한계에 봉착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비에누스가
이끌고 간 2.5개 군단, 원래 그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2개 군단을 합쳐서도 힘들었던 거죠. 결국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기병도 내보냅니다. 다시 호위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호위당한 갈리아 부대는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만약 긴 전투에서 지치지만 않았다면 적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격렬한 전투였음을 내비칩니다. 결국 베르킨케도릭스는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위해 행해졌다. 운명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죽어서 로마군에 보상을 하든지 산채로 로마군의 인도가 되든지 이 한 몸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산성의 인조와 비교해보면 좋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렌시아 내에서 농성전을 벌이던 갈리아 군인들을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통치의 기본을 생각을 합니다. 아르베리니족과 하이두이족의 병사들은 두고 나머지 부족들의 병사들은 로마 군단병에게 불화합니다. 노예인 거죠. 전리품입니다. 이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겠죠. 전투를 마친 카이사르, 하이두이족 영토로 진군을 합니다. 당연히 항복사절이 나오게 되죠. 잡아두었던 하이두족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르베니족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